대구시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시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약 600개로 조사됐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를 두고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와 중구청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내 다중이용시설 4곳이 3일간 검사한 결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진실에 겸손한 양파TV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와 정치 혼란으로 지역 기업들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0%에 불과했고 경기가 호전될 것 같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로 작년에 비해 대폭 떨어졌습니다. 이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200개 대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7년 희망 키워드 및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 희망 키워드로 꼽은 것은 바로 안정이었는데 정치 갈등이 계속되자 기업들의 위기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특히 올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약 22%인 반면 올해는 단 9%대에 불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질 거다 라는 게 기업계에서 전부 다 관측하고 있어요. 전국이 말이죠. 소용돌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게 좀 불안하고 기업들이 좀 더 위축되고 있어요. 대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두고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투자는 줄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위축된 경영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교육 환경 악화와 대내적으로는 전국 불안으로 인한 국내 소비 심리 침체 등이 기업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은 올해 좀 보수적으로 경영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대구는 현재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부채 증가율 또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지역 기업들도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양파TV 뉴스 이민정입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를 두고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와 중구청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당초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중구청은 도로법상 소녀상이 도로 점령 대상에 들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청은 대신 국채보상공원과 쌈짓길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추진위는 추가 협의를 통해 3.1절 이전에는 소녀상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개장한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내 다중이용시설이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대상은 신세계 백화점과 실내 주차장, 영화 상영관, 동대구 터미널 4곳으로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으로 3일간 진행됐으며 검사 결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새집 증후군 유발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도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 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다가올 설 연휴에 대비해 119 신고 접수 시스템에 대한 각종 연계 시스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복구팀을 배치해 119 신고에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국과 병원이 휴무에 들어가는 오는 27일부터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역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응급 의료 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 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구 천복재단 내 실험동물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국제실험동물협회로부터 PE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PEP 인증이란 실험동물의 조직이나 혈청 등을 이용한 동물의 건강 분석에 있어 진단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해당 인증을 받은 곳은 세계적으로 31개에 불과합니다. 천복재단 측은 이번 인증을 통해 품질 검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은행까지 가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적금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김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 김재원 씨. 김 씨는 간단한 입출금도 은행 영업점까지 가야 합니다. 집 앞 ATM기가 있지만 높은 턱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또 보시다시피 여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편인데도 전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올라설 수 있는 최대 높이는 4.5cm. 하지만 대구은행 ATM기의 턱은 13cm로 4.5cm를 훨씬 웃돌아 전동 휠체어는 물론 수동 휠체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좁은 공간으로 움직일 수도, 높은 턱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구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대구 시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ATM기 수는 약 600개. 하지만 몇 군데를 제외한 영업점 외 ATM기는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들에겐 이용이 불가능한 그림의 떡입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사진으로 확인한 곳만 해도 20여 곳. 자체 턱도 충분히 높지만 인도나 계단 등 더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곳도 상당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변해야 할 턱은 아직도 높기만 합니다. 양파TV 뉴스 김가희입니다. 대구 중구가 2016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최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중구의 멀티형 실버 주얼리 인프라 구축과 상품화 사업은 주얼리 제작 3D 프린터 전문 인력 양성, 주얼리 특군의 업체 맞춤형 인력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양령시 한방골목과 연계한 바이오헬스와 로컬푸드 일자리 사업은 약재를 이용한 한방약선 요리 양성교육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로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남구 대명상동 행정복지센터가 17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대명동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공사비 총 38억 원을 투입해 1층은 사무공간, 2층은 소회의실과 프로그램실 등 총 4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는 난타와 노래 공연 등의 개소식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행정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중구 남산사동이 2017 동정업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남산사동 주민센터의 직원 소개를 시작으로 행정실적 공유와 올해 주요 시책을 보고하고 자치위원장 명예 감사패를 지역 주민에게 수여했습니다. 특히 남산사동은 올해 옛 보건소 자리에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합동 건물을 신축하고 우리말 교육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 사격단 소속 박병수 선수가 2017년도 사격 국가대표 선수에 발탁됐습니다.
박병수 선수는 지난 2014년과 15년 사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4점 차와 1점 차로 아깝게 탈락했지만 2015년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와 2016 전국 사격대회 등에서 1위를 수상하며 올해 국가대표 2위에 선발됐습니다. 박 선수는 오는 3월 말까지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1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할 전망입니다. 겨울철은 감기와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환기입니다. 하루에 서너 번 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아침 시간은 공기가 깨끗하고 햇살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때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